술쟁이들은 가장 처음 술집에서 술을 시켰던 때를 기억하고 있나요? 그때 소주 한 병의 가격은 얼마였나요? 대학생이었던 술병은 2,500원부터 기억이 나는데요. 슬금슬금 3,000원으로 오르더니 이제는 기본 4,000원, 5,000원 정도는 내야 소주 한 병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이야 소주 두어 병쯤 어렵지 않게 시켜 먹을 수 있는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지만 알코올은 그냥 다다익선을 외쳤던 어린 술쟁이에겐 1,000원짜리 한 잔이 아쉬운 법이었으니까요. 술이라 하면 초록병이 기본값이었던 시절, 그래도 술팽은 언제나 항상 궁금했더랬죠. 메뉴판 저기 아래 소주 맥주 그 밑에 적혀있는 일품진로, 화요 이런 것들은 대체 무엇이건데 한 병에 10,000원, 20,000원이 훌쩍 넘어가는 것인가? 초록병 소주 5병의 가격을 뛰어넘는 그런 대단한 맛이란 말인가? 자, 과연 술팽의 의문은 어떻게 풀릴 수 있었을까요? 원래도 맛있지만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술의 세계. 오늘의 술은 한국의 소주, 그 중에서도 증류식 소주입니다. 중국에는 백주가 있고 일본에는 쇼츠가 있듯이 한국에는 소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소주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초록병 소주가 아니라 증류식 소주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흔하게 마시는 참이슬, 처음처럼 세로 등의 소주는 희석식 소주로 분류하는데요. 타피오카 같은 값싼 식물의 전분을 발효하고 연속 증류해서 95%의 고순도 알코올인 주정을 만든 다음에 물을 섞어 도수를 낮추고 역한 맛을 감추기 위해서 달달한 감미료를 첨가한 술을 말합니다. 반면 증류식 소주, 전통 소주는 쌀이나 메밀, 보리, 고구마 등으로 만든 양조주를 증류해서 만드는 증류주인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쌀을 발효해서 막걸리를 만들고 가라앉혀서 맑은 윗부분만 마시는 것을 청주라 하고요. 그 청주를 증류하면 소주가 됩니다. 일단 막걸리 같은 탁주를 만드는데도 상당히 많은 양의 곡식이 들어가는데요. 청주로 마시면 탁주의 반 정도로 양이 줄어들고 이를 증류해서 소주로 마시면 청주 양의 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로부터 증류주는 어느 나라에서건 귀한 술로 대접을 받아왔던 것이죠. 우리 조상님들은 소주꼬리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맑은 액체를 보고 마치 이슬과 같다 해서 노주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참 소중하고 예쁜 이름이죠? 인류는 무려 신석기 시대부터 술을 담가 마셨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과실이나 곡식을 발효해서 만드는 양조주였습니다. 양조주는 효모를 활용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20도 이상의 도수로 만들 수가 없었죠. 고도수의 증류주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문명이 한참 번성한 이후의 일로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13세기 무렵 몽골에 의해서 증류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몽골, 그러니까 원나라는 역사상 가장 큰 육지제국을 이룬 나라인데요. 몽골은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동유럽 등지를 정복하면서 점령국의 좋은 문화를 흡수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랍의 증류주 기술이에요. 여몽 전쟁 당시 고려는 끝까지 몽골에 항쟁했으나 결국 패하게 되는데요. 몽골은 바다 건너 일본까지 점령하기 위해서 고려 곳곳에 전초기지를 설치하고 다음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때 몽골군의 기지가 설치되었던 개성, 안동, 제주도를 바탕으로 증류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술쟁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안동소주가 그토록 유명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제강점기 시기가 되고 세금을 걷는다는 목적으로 집집마다 술을 담가 먹던 문화를 억압해요. 그래서 많은 양조법들이 소실되게 되고요. 또한 한국전쟁을 겪은 뒤에는 식량이 부족해져서 정부가 쌀로 술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지역마다 소주 회사를 통폐합하는 등의 규제를 펼쳤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증류식 소주는 점점 사라지게 되고 쌀이 들어가지 않은 희석식 소주가 지금까지 국민 소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초록병 뒤에는 안타까운 역사의 발자취가 숨어있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 들어 점점 증류식 소주나 프리미엄 소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토끼 소주나 박재범의 원소주 스피릿은 술쟁이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예약 서버가 터지고 새벽부터 판매처에 줄을 서기도 하는 등 저는 부지런한 술쟁이들의 엄청난 열정을 보았어요. 토끼 소주와 원소주 모두 충주의 자리를 잡고 오직 국내산 쌀과 물로 술을 빚고 있는 전통주로 분류됩니다. 술팽은 이미 술쟁이인 것이 소문이 나서 해마다 생일 선물로 술을 많이 받곤 하는데요. 이렇게 생긴 박재섭 명인의 안동소주를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3번이나 받았습니다. 고급스러운 나무 상자에 포장되어 있고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게다가 맛도 좋으니까 꽤 괜찮은 선물이라고 느껴집니다. 주변 술쟁이들에게 선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술집에서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는 화요나 일품질로도 대표적인 증류식 소주입니다. 100% 국내산 쌀로 만들어지긴 하지만 주변 지역과 연계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전통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처음에는 작은 잔에 따라서 조금씩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너무 독하다면 얼음을 요청해서 온더락으로 마시거나 토닉워터와 레몬을 타서 하이볼로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증류식 소주는 려인데요. 고구마로 만든 소주입니다. 쌀이나 보리보다 확실히 고소하고 특색 있는 풍미가 느껴져서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려에는 오로지 고구마로만 만든 버전, 고구마와 쌀을 반반 섞은 버전이 있어요. 도수도 다양해서 골라먹기 좋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식당에서는 잘 판매하지 않아서 조금 아쉬워요. 대신 마트에서 사면 훨씬 저렴하니까 오히려 이득입니다. 장 볼 때 눈에 보이면 하나씩 사보기로 해요. 자, 오늘 증류식 소주에 대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증류식 소주는 풍미도 사뭇 다르지만 당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서 다이어트를 하는 술쟁이들이 가끔 마시기에도 좋다고 해요. 증류식 소주에다 단백질 혹은 식이섬유 위주의 안주 조합이라면 내일의 체중계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술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다 못해서 아쉬워요. 전통주 술 잘할 술쟁이들의 조언과 응원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쓸쓸하세요.